네, 오늘은 좀 긴급한 이슈가 있어서요. 네, 배성 프로파일러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1월 15일 새벽 6시에 구리시에 있는 애프터스쿨 나나씨의 자택에 강도가 침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다리를 통해서 베란다로 올라가서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강도는 흉기로 모녀를 위협했으나 모녀가 몸싸움 끝에 강도를 제압하고 이 과정에서 모친이 심하게 다쳐서 치료를 받고 의식을 현재는 회복한 상태입니다. 나나씨도 부상을 입은 상태고요. 이 범인 A씨는 직업이 없었으며 나나씨의 사생팬이나 특정 연예인을 노리고 집을 방문한 것이 아니다. 연예인 집인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 범행 그 목적은 어떻게 보시나요? 웃기는 소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언론이 그대로 이제 읽어주고 써주는 거는 제가 몇 번을 언급하지만 도둑놈들은 당연히 배고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가 어딘지 모르고 계획이 없었다, 우발적이었다, 눈에 띄어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범죄인의 서사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유수 언론들이 똑같이 써줘요. 그리고 경찰놈들도 그대로 이걸 언론에 발표를 해갖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는 건지, 그러면 재판에도 똑같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걸 바꾸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수십 년 동안 이런 얘기를 쓰지 말자고 했는데 또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절대 이거는 아닙니다. 즉 말하자면 본인의 주장이에요. 자기는 죄를 안 졌다고 본인이 거짓말하는 건 본인의 방어권이자 변명권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형량이라든가 이 범죄의 전문성이라든가 그리고 이 강도의 여러 가지 수법적인 측면과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다리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시간대가 새벽 6시라서 사실은 이제 좀 아예 집에 사람이 없는 오전에서 출근 이후 시간대를 노린 것도 아니고 시간대도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아니죠. 전문적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범죄에는 그 범죄에 맞는 전문적인 시간대가 있다. 요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2, 3시에 그 부촌에 차가 이동한다고 보세요. 눈에 확 띄죠. 그죠?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 6시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일어나고 특히 이런 데는 이제 은퇴촌도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고 차가 오락가락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가 가장 적당한 때고 그 다음에 10시 출근 이후 그리고 외부에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판매하는 뭐 서비스 이런 사람이 오는 서너 시 가장 위험한 때가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노렸다는 것도 이 범죄자의 전문성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한편 이게 또 정당방위와 피해자 대응 관련돼서 또 추후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한 변호사가 방송에서 본인이 무술 유단자로 자신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적극적으로, 특히 어머니가 있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나선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어느 정도 요구에 응해주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조기에 검거하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의도는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본인이 진짜 무술의 신의 경지에 오르지 않는 한 여성이 남성 혼자를 상대하는 그건 무모하다. 흉기를 든 특히 그쵸? 부분도 있고요. 흉기도 그렇고 흉기가 뭐 있든 없든 죽기 살기로 달려들면은 무술을 하는 사람도 잡히면은 다칠 수가 있어요. 정답은 뭐냐면은 상황을 봐서 지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상황이면 적극적으로 진짜 목숨을 걸고 대응해야죠. 왜냐면 어머니가 지금 위험하니까요. 그렇죠. 그런 상태.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조금 피해서 신고할 수 있으면 빨리 피해 혼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같이 할 수 있으면 하고 빨리 내가 신고할 테니까 나가라고 소리치고 그러면은 그걸 보고 도둑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하라는 거였던 거고 요는 빨리 경찰에 신고하라라는 겁니다. 2014년 3월 8일 강원도 원주시 주택에 50대 도둑이 침입했는데 이때 20대 집주인이 폭행 막는 과정에서 이제 폭행을 하고 이때 이제 도둑이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로 이 침입당한 이 거주민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요. 1심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피해자, 이때 범인 얘기입니다.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한 피해자의 형은
피해자의 병원비 등의 책임감을 느끼고 이 사건 이후 극단 선택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인 조카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서 피해자 피고인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피해자가 도둑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피해는 상해죄입니다. 네네. 정확히 말하면은 도둑이 들어와서 네. 20대의 집주인이 그거를 쫓기 위해서 빨래 건조대로 때렸어요. 네. 근데 때렸는데 도둑이 나중에 병원에 가서 죽었어요. 네. 그런데 이거예요. 1심 판결문의 판사는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 피해자의 형이 자살을 한 게 이 집주인이 폭행한 것과 무슨 상관이냐라는 논란이 있는 거예요. 네. 왜냐? 일반적으로 그냥 길거리에서 싸움하다가 아니면 뭔가 마주쳐서 한 게 아니라 제가 도둑질에 들어간 걸 내가 방어하기 위해서 한 행동인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이 죽었고 병원비가 많아갖고 피해자 그 형까지 도둑의 형이 죽어 자살한 것을 왜 책임을 이 사람한테 도둑의 피해를 입은 집주인한테 왜 묻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판사 이거 나간 거 아니야? 아니 도둑질에로 들어간 놈은 도둑질에로 들어가는 원인을 제공했는데 말이 되느냐? 미국의 여러 주는 그 집의 경계를 무단으로 넘어왔을 때 총으로 쏴서 죽여도 정당방위로 인정이 됩니다. 그게 요새 좀 논란이 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너무 뭐 죽이기까지 하고 그런 건 안 되겠지만은 네. 너무 균형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나나 씨 문제도 그겁니다. 갑자기 나나 씨가 뭐 특공무술 사단이니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아니 핵심이 그게 아니지. 생각해 보시면 제가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네. 어머님을 보호하고자 나나 씨는 죽기 살기로 대응해서 제압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압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어머니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맞는 거지. 그걸 하지 않고 나나 씨가 여러 영화에 나와서 뭐 무술도 하고 막 그래 그 얘기가 먼저 툭 튀어나오니까 이거 뭐 손해자가 잘못된 거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네. 하여튼 정당방위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하다 보면은 이 침입자가 상해를 입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그렇죠. 법원이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변호사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현실적인 대응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교수님 말씀처럼 좀 방어적으로 생각을 최대한 하면서 그렇죠. 도주 혹은 신고를 우선시한 대응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손을 묶으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그 이후에는 살해나 성범죄나 여러 가지 그렇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 네. 요번 나나씨 논란도 언론들이 너무 앞서간 너무 가십거리로 간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나씨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에이.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지금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데 그 자기만 있으면 도망가겠죠.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하겠죠. 아니면 또 방 안에 들어 신고하겠죠. 그거를 감안해서 했는데 이제 뭐 범인 여기가 다쳤느니 막 하니까 네네. 논리의 순서가 안 맞는 거죠. 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범인의 요구를 어느 정도 응해준다라는 말은 최대한 이제 그 시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 피해 같은 부분이면은 어느 정도 감내를 하면서 본인의 안전을 더 취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부분이었다. 그렇죠. 예. 네. 그 정리를 좀 해드립니다. 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이 특수강도 상해 혐의로 이 30대 남성 범인 A씨에 대해서 도주 우려가 있다라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황입니다. 이후에 또 뭐 수사를 통해서 범행 의도라든지 뭐 어떤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주시해 봐야 되겠네요. 차라리 저는 범인애가 나나 씨를 고소해 갖고 폭행죄로 해서 깔끔하게 판례가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요. 예. 네. 그래야지 이 논란이 뭡니까? 이게 말이 되는 논란입니까? 근데 판사들 좀 모자란 판사들은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하니까 네. 아예 차라리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뭐 피해를 입고 심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좀 힘드신 상태일 텐데요. 이 모녀의 범죄 피해에 대해서 또 위로 말씀 전해드리고요. 또 저희가 이 사건 판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